자, 오늘은 플라잉 디스크 좀 기초적인 동작들,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1차 시에서 기본적으로 게임 같은 거 우리 진행도 해봤었죠. 뭐 맞추는 거, 그리고 친구들이랑 5m 거리에서, 그리고 10m 거리에서 여러분들이 디스크를 주고받는 연습을 아마 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선생님이 일부러 아주 자세하게는 이 그립법, 이 디스크를 쥐는 방법과 비롯하여 여러 가지 조금 단서를 주지 않았는데, 일부러 여러분들이 먼저 한번 다양하게 시도를 해보고 어떻게 하면은 내가 좀 더 정확하게 잘 던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물음을 스스로 갖게끔 한 후에 이런 식으로 영상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진행을 하기 위해서 수업을 한번 첫 번째 OT와 함께 진행을 해봤는데요. 일단 그립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뉴스포츠의 일종이죠. 그래서 기존에 있는 전통 스포츠를 새로운 도구 또는 새로운 규칙을 적용해서 만든 것을 우리가 뉴 스포츠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뉴 스포츠는 그러면 어떠한 전통 스포츠를 새롭게 만들어낸 것이냐? 바로 럭비와 미식축구입니다. 사실 미식축구 같은 경우에도 럭비를 조금 개편해서 만든, 그래서 우리가 럭비 같은 경우에는 뒤로 하는 패스가 없이 좌우 앞으로만 공을 패스하고 전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미식축구와의 다른 점이 백패스, 뒤로 공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데, 결론만 얘기를 하자면 럭비를 조금 더 재밌게 만들기 위해 미식축구가 나타났고, 그리고 이러한 미식축구와 럭비를 새롭게 그리고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 만든 것이 바로 얼티미트입니다. 사실 플라잉 디스크라 함은 이 디스크의 명칭일 뿐이고요. 우리가 결국 마지막에 가서 해야 할 경기의 이름은 바로 얼티미트라고 하는 경기입니다. 그 얼티미트가 바로 럭비와 미식축구의 룰을 가지고 공만 이 디스크로 바꿔서 진행을 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그러면 거친 어떤 상황이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걱정을 하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요. 사실 이 뉴스포츠의 경우에는 비접촉을 기본적인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코로나와 관련되어 있는 상황에서도 굉장히 적합한 체육 활동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얼티미트 같은 경우에는 디스크를 가지고 있는 선수에게 절대 손을 터치를 할 수가 없으며 몸싸움을 절대 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부상에 대한 위험도는 적어지고 활동성은 넓은 활동 반경을 우리가 활용을 하기 때문에 체력 훈련을 비롯한 재미도 굉장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뉴스포츠 얼티미트라고 하는 것이 어떤 식으로 좀 진행이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인지를 하고 계신 상태에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디스크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에 왔었던 그 날들에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무게가 생각보다 좀 무겁다, 그리고 이거 좀 맞으면 아플 수도 있겠다 무서워하는 친구들도 있고 있는데, 다시 한번 조금 복습해보자는 의미에서, 자, 우리 디스크가 날아올 때에는 기본적으로 우리 목 위로 디스크가 날아올 때 잡는 방법과 목 아래로 낮게 날아오는 것을 잡는 방법을 구분해서 캐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목 위로 우리가 날아오는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캐치를 했죠? 그렇죠. 목 위로, 눈 같은 경우 이렇게 위험한 부상이 발생하기 쉬운 목 위로 디스크가 날아올 때는 우리가 집게, 그렇죠? 우리가 두 손바닥을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말할 때 이런 제스처 쓰는 것도 있죠. 약간 외국 미드 이런 거 보면 나오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우리가 얘를 가볍게 머리 앞에서, 눈 앞에서 자연스럽게 이런 식으로 두 손을 모아서 잡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모아 잡기라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집게로 잡는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스크가 날아올 때 이런 식으로 잡아주면 되고, 자, 그 다음에는 목 아래로, 그래서 몸통이라든지 아니면 다리 쪽으로 이렇게 낮게 날아오는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잡냐면 박수치기, 그렇죠? 박수치는 것처럼 잡는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잡던 그건 어떤 기호에 따라서 하면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예를 들어 자기가 주로 사용하는 손이 이 손이다. 그러면 박수치기로 잡을 때에는 자기가 주로 사용하는 손 있죠? 자기가 주로 사용하는 손이 아래로 내려간 상태에서 박수치기로 잡는 게 유리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자연스럽게 기울여서 디스크를 잡고
공격을 연계를 하거나 패스를 연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뭐 그런 정도도 조금 알아두면 좋을 수도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그립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조금 복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립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 그립은 쥐다라는 뜻이죠. 당연히 정답이 사실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디스크 경기가 이제는 뉴스포츠임에도 불구하고 꽤나 오랜 시간 데이터가 누적되어 오면서 다양한 선수라든지 경기 경험 데이터들을 집약해서 이런 식으로 잡고 던지면 가장 좀 정확하고 안전하고 그리고 훨씬 빠르게 던질 수 있다라는 그 그립법을 두 가지만 소개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우리 저번에 했었던 컨트롤 그립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가 있었죠? 그렇죠. 파워 그립이 있습니다. 그래서 컨트롤 그립은 우리의 이 손가락 두 개만 기억을 하라고 했어요. 이 손가락 두 개만 우리가 여기 옆에 있는 면 있었죠. 우리 그래서 뭐 원 같은 거 수학 문제 같은 거 풀 때 접선 기울기 뭐 이런 느낌 얘기하는 것처럼 이 두 번째 손가락을 접선의 방향으로 해서 붙여주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여기에 있는 손가락을 이런 식으로 우리가 니은자를 뭐 만들어준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도 좋을 것 같아요. 총 모양 같은 거를 만들어주는 식으로 그대로 옆으로 이런 식으로 대줍니다. 그래서 옆으로 대주고 그 다음에 얘는 감싸진 상태에서 자, 안쪽을 보면은 이렇게 안쪽에 면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안이 움푹하게 들어가 있는 부분, 여기를 세 개의 손가락을 나란히 이렇게 안쪽을 이런 식으로 잡아주는 겁니다. 안쪽을. 그래서 우리가 얘를 빼려고 해도 이 손가락이 지탱을 해준 느낌으로 이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볼 때 손가락을 이렇게 펴서 가끔 던지는 친구들이 있어요. 자, 정답은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던져서 잘 던져지면 그렇게 던져도 괜찮을 수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잡고 던지는 친구들의 경우에는 손목 힘이 조금 약해서 디스크가 너무 무거워요 선생님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펴고 잡아서 던지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하게 사실 될 경우에는 정확도가 사실 조금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디스크를 던질 때 마지막에 어떻게 하면 세게 던질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멀리 던질 수 있는지 할 때 그 힘을 전달을 해야겠죠, 이 디스크에. 근데 그 힘을 전달할 때 사실 이 세 손가락 있죠, 이 두 개는 우리가 컨트롤 그립에서 제일 핵심적인 이 두 가지는 방향키입니다. 방향키. 우리가 배 같은 것도 이렇게 키가 조절을 하죠. 이런 식으로 닷을 올려서 닷도 이렇게 움직이는 거라든지 꼬리날개 부분에서 비행기 같은 경우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추진력, 엔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세 가지 손가락이, 세 개 손가락 있죠. 이 세 개 손가락으로 우리가 마지막에 이런 식으로, 자 지금 소리가 뭐 살짝 들릴 수도 있을 텐데 이런 식으로 마지막에 긁어주면서 사실 우리가 강하게 던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던지는 거를 수업 때 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알 수가 있는데, 선생님이 던질 때 잘 던지는 친구들 보면은 소리가 이렇게 플라스틱을 뭔가 긁는 듯한, 플라스틱을 두드리는 듯한 이런 소리가 납니다. 그게 바로 마지막에 던지는 순간, 마지막에 이거를 우리가 팔로우로 뻗는 순간, 여기서 이렇게 뻗는 순간에 이걸 릴리즈라고 하죠. 디스크가 손을 떠나가는 이 순간 자체 때 얘를 긁어주는 겁니다. 말 그대로 긁어주는 거. 얘를 여기로 잡고서 긁어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잡고 펴고 던지는 경우에는 조금 가까운 거리 같은 경우는 괜찮을 수 있지만, 먼 거리를 던질 때에는 우리가 우리 상체 회전을 많이 사용을 해야지 멀리 던질 수 있기 때문에 정확도가 조금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되, 뭐 나는 이렇게 또 연습을 해보겠다 하는 친구들은 이러한 장단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연습을 하면은 조금 더 수월하게 진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컨트롤 그립은 이렇게 접선의 기울기 하나, 그리고 원 중심 쪽으로 손가락 두 번째, 나머지 세 가지는 이렇게 안쪽에 있는 면 있죠, 여기에 나란히 붙여주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거를 살짝 보여드리면, 자 이런 식으로 있을 때, 자 이 상태에서 이거를 던져주는 동작 자체를 할 때 우리가 여기서, 자 중요한 거, 우리가 얼티미트 경기할 때 그리고 디스크를 할 때 많은 친구들이 던지고 나서 이런 식으로 막 움직이게 되는데, 자 우리가 던지고 나서 움직이는 건 괜찮지만 던지는 순간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던지면서 다리가 땅에서 띄어지는 경우 있죠. 그럴 때는 우리가 파울이 됩니다. 파울이. 그래서 우리가 던질 때에는 반드시 땅에 모두 지면에 땅이 닿아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것도 여러분들이 유념해 둔 상태에서 던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던질 때에도 자 기본적으로 가슴 앞에서 이렇게 뻗듯이 던지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냥 이런 식으로. 그렇게 되면은 힘의 전달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살짝 내가 던지고자 하는 방향이 이쪽 방향이다. 그러면 이쪽 방향으로 내가 몸을 살짝 이쪽 방향을 내가 던질 거다. 그러면 이쪽 방향이랑 45도 또는 90도 정도까지 만약에 세게 던진다고 하면 몸을 틀어준 상태에서 이 디스크 자체를 컨트롤 그립을 잡은 상태에서 이 디스크를 내 어깨선 있죠. 이 어깨선에서 내가 최대한 붙여서 내 몸에 붙인 상태에서 그대로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게 좋습니다. 옆에서 봤을 경우에는 여기서 이런 식의 회전 반경을 그려주는 게 좋습니다. 자, 간혹 친구들이 이거를 세게 던지려고 하다 보니까 팔꿈치를 처음부터 아예 편 상태에서 이렇게 편 상태에서 이렇게 던지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내가 던지고자 하는 경로를 이탈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팔꿈치는 반드시 항상 구부려서 마지막 순간에만 펴서 던져주는 것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뒤에서 이게 살짝 보일지 모르겠네요. 우리가 이거를 어떤 맞추는 예를 들면 뭐 어떤 동작을 한다고 칩시다. 그래서 뭐 이렇게 하면 보일까요? 카메라 따라오면 그렇죠. 자, 조금 더 따라가서 오케이 좋아요. 자, 이런 상황에서 제가 지금 제 정면에는 이 아래 하얀색 선이 이렇게 깔려 있는데 앞에 있는 저기 파랑 색깔의 그 보호대 매트가 씌워져 있는 저기를 맞출 건데 자 보면은 이렇게 제가 정면을 본 상태에서 던지는 게 아니라 사선으로 틀었죠. 내가 던지고자 하는 방향과 내 몸의 방향은 45도 정도의 각도가 나오게끔 살짝 틀었습니다. 그리고 발의 각도 또한 어깨 넓이보다 살짝 넓게 짚은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보통 시작을 하는 게 좋습니다. 가까운 거리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우리가 가깝게 팔꿈치를 구부려서 내 몸에서부터 가깝게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 둘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죠. 하나, 둘. 절대 디스크가 몸 바깥에서 이렇게 떨어진 상태에서 크게 회전 반경을 그리게 될 경우에는 수비에 차단될 가능성도 크고 우리가 정확하게 맞출 가능성도 없습니다. 그리고 던지다 보면은 많은 친구들이 던지면서 손목을 트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지막에 세게 던지려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던져서 기억이 나겠지만 디스크가 수평을 이렇게 만든 상태에서 그대로 가는 경우는 잘 드물고 이런 식으로 떠서 가다 보니까 가다가 다시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양력 설명 제가 비행기 비유를 들면서 설명을 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손목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손목을 이렇게 앞으로 놓은 상태에서 좌우 이 움직임 있죠. 이 움직임만 우리가 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수평으로 던질 때는요. 그래서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 가까이 45도 몸튼 방향을 만든 다음에 벽에 손가락을 붙이고 내가 던지고자 하는 방향으로 가볍게 던져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최대한 던지기 위해서 내가 회전을 강하게 하겠다가 아니라 회전은 가볍게 해주되 절대 디스크가 내 몸에서부터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카메라 어디가? 일로 오세요. 디스크가 몸에서부터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점을 여러분들이 일단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가 던질 때 던지는 방향에서의 45도 각도로 몸의 방향을 만들고 던질 때 와인드업 동작 뒤로 백스로우를 할 때 내 몸에 디스크가 붙어있는 상태에서 가야 된다. 떨어지면 안 된다. 그리고 던질 때 기본적으로 여기에 있는 세 손가락의 역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조금 먼 거리에 있는 어떤 패스를 하거나 목표물을 향해 던질 때에 대해 얘기를 할 텐데 그럴 때 우리가 잡는 그립법이 뭐죠? 그렇죠. 우리가 파워 그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잡을 때 진주먹 얘기를 하죠. 우리 주먹 일반적으로 잡을 때 주먹을 이렇게 잡을 때 말아주는 것처럼 똑같이 이 벽에다가 이 손가락 4개를 모두 밀착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첫 번째 손가락 같은 경우에는 여기 옆으로 이런 식으로 잡아주는 겁니다. 만약에 얘를 가운데로 이렇게 잡는 경우에는 우리가 에어로 바운스라고 해서 선생님이 바닥 튕기는 거 그때 보여줬었죠. 그런 거를 할 때 마지막에 이걸 들기 위해서 눌러서 디스크를 이렇게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던지는 방법인데 그런 거
를 던지는 상황이 아닐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잡아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세 많이 봤었죠. 컨트롤 그립에서 얘만 넣고 얘를 원래 얘가 짚고 있던 그 자리로 이렇게 밀어 넣어 주면은 파워 그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먼 거리를 우리가 던질 때 파워 그립을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뭐 이렇게 좀 정면에서 보여드리면 마찬가지로 내가 던지고자 하는 방향에 있어서 45도 방향으로 몸을 틀고, 그러면 내 몸의 방향과 다리는 모두 내가 45도 방향으로 틀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지금 이쪽으로 던질 거예요. 그럼 몸은 이쪽을 본 상태에서 다리도 똑같이 여기를 보고 있겠죠. 이 상태에서 와인드업 동작을 할 때 세운 상태에서 그대로 뒤로 갔다가 앞으로 뻗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손 모양만 보면은 이런 식으로 그대로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정확성이 조금 떨어지는 친구들 있죠. 던질 때 자꾸 여기저기로 자꾸 디스크가 날아갔던 친구들. 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게 문제냐면, 처음에 자기가 와인드업 동작, 뭐 백스로라고도 하죠. 뒤로 이렇게 갔다가 앞으로 던지는데, 이 가는 동작에서 힘을 완전히 너무 다 풀어버리니까 그냥 디스크를 이런 식으로 디스크를 꺾어서 디스크를 정확하게 놓지 않는 상태에서 뭔가 이런 상황에서 마지막에 이렇게 만들려고 합니다. 이러고 있다가 던지는 순간에 이렇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디스크가 날아갈 때 펄럭거리면서 날아가는 친구들이 몇 명 있었죠. 그런 친구들이 대부분 얘를 처음부터 이렇게 내가 던지고자 하는 수평 모양으로 이 모양 그대로 잡아놓고 와인드업해서 이렇게 던져줘야 되는데, 펄럭거리거나 정확성이 떨어지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벌써 그냥 너무 살살 잡는 거죠. 디스크 자체가 고정이 안 된 상태에서 그냥 이런 상태에서 있다가 여기서 이렇게 갑자기 수평 잡기를 했기 때문에 이것이 컨트롤이 잘 안 돼서 힘이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아서 디스크에 자유자재로 던지고자 하는 방향으로 던지지 못한 것이 바로 그 이유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던질 때는 반드시 내가 던지고자 하는 모양을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던져야 되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바로 말씀드릴 거는, 우리 시험을 보는 종목 자체가 수평 던지기가 아니죠. 우리가 던지는 종목 자체는 하이저, 엔하이저, 카메라가 하이저와 엔하이저 이렇게 우리가 두 가지를 보는 거였어요. 그쵸? 하이저 같은 경우에는 같은 손 같은 발 방향으로 나가서 던지는 거, 엔하이저 같은 경우에는 반대쪽으로 나가는 거, 등이 보이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이저는 내 몸이 향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거, 그리고 엔하이저 같은 경우에는 등이 보이는 거, 정면에 이런 식으로 던져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도 우리가 중요한 게, 비행기 날개 설명한 것처럼, 자, 우리가 양력에 관련된 내용인데 이러한 역학적 원리는 다음에 또 설명을 해주도록 할게요. 자, 디스크가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던질 때 만약에 이런 식으로 기울어져 있다, 내가 앞으로 진행하고 있을 때, 그러면 디스크는 이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쪽으로 기울어져 있다면 이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자, 왜 그런지에 대한 어떤 원리는 제가 교실에서 자세하게 조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고, 일단은 내가 던지고자 하는 방향 쪽으로 기울어져 있을 때 그 기울어진 방향이 이 디스크가 이동하는 방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런 식으로 만약에 뒤를 돌아본 상태로 본다면, 자, 하이저 같은 경우에는 자, 내가 저기 파란색 매트에 맞추고 싶어요. 그러면 자, 이 상태에서 하이저를 던질 때 저기를 맞추려면은 디스크가 이런 식으로 기울어져 있어야겠죠. 지금 보이나요? 디스크가 이런 식으로 기울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엔하이저로 던질 경우에는 디스크가 이런 식으로 기울어져 있어야겠죠. 이런 식으로. 만약에 이런 식으로 기울어져서 이렇게 던지면 저쪽으로 가겠죠. 저기 바깥으로, 저쪽으로. 그래서 이거를 던질 때 기본적으로, 자, 다시 보면은 자, 이 상태에서 잘 보일까요? 자, 하이저로 던지면 여기서 가볍게 바깥으로 던져주는 거. 그러면 그렇죠, 이런 식으로 가다가 안쪽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고, 반대로 엔하이저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서 마찬가지로 돌아서 이런 식으로 던져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가다가 내가 기울인 방향으로 디스크가 이동을 하게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러한 그립법, 가까운 거리에서는 컨트롤 그립을 통해서 그리고 내가 어떻게 기울일 것인지, 만약에 수평 던지기라면 처음부터 수평 잡은 상태에서 던지고, 그리고 파워 그립 같은 경우에는 10m 이상이 좀 더 먼 거리, 그래서 우리 아이스크림 내기 같은 거 했었죠. 아이스크림 게임 같은 거 했을 적에 그걸 맞추기 위해서는 파워 그립을 잡는 것이 굉장히 유리하다. 일단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얘기할 부분이 안전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인데, 자, 1대1로 친구랑 주고받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에서는 잘 다치지 않습니다. 뭐 피해도 되고, 사실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눈앞에 있는 것들을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조금 만약에 부딪히고 한다고 하더라도 크게 다치거나 위험한 상황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던질 때 내가 보지 않고 있는 양쪽 옆 또는 뒤에서 날라오는 디스크 때문에 다칠 수 있는 확률이 조금 있습니다. 우리가 연습을 할 때 선생님이 물론 임장 지도를 해서 계속 주의를 주긴 하지만, 자, 혹여라도 연습하는 과정에서 선생님이 시키지 않은 어떤 그런 동작들 있죠. 선생님이 다양하게 던질 수 있는 공간과 장소, 시간을 분명히 마련해주는 타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억지로 그거를 제가 시킨 것 이외의 어떤 다른 행동을 하게 되면은, 그러다가 여러분의 어떤 그 한 행동 때문에 순간적으로 다른 친구가 다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안전에 대해서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걸 잘 듣고 학교에서 수업을 할 때는 선생님이 얘기하는 것 외에 어떤 다른 개별적인 행동이나 돌발 행동을 하면서 함부로 디스크를 던지면 안 됩니다. 아셨죠? 디스크도 우리가 체육 활동할 때 교육 도구입니다. 근데 순간적으로 이게 어떤 그런 장난을 치게 되면은 다른 친구들한테 있어서는 그게 어떤 폭력 수단이 또 될 수가 있고 다치게 하는 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 여러분들이 충분히 생각을 좀 해주시면서 수업에 임하는 태도를 조금 조심스럽게 가져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셨죠? 자, 이제 다음에는 선생님이 또 역학적 원리와 관련된 내용이라던가 아니면 또 추가적으로 우리가 이제 라이스라던가 아니면 플라잉 디스크에 대해서 조금 더 심화적인 부분, 기본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